장상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데이터센터장님께서는 AI 기반 맞춤 학습 지원을 위한 국가 데이터 허브 구축 및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장상현 박사님께서는 현재 여러분이 캐리스로 알고 계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교육데이터센터장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한국교육 정보 미디어 학회 및 한국대학 IR협회 여기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또 아울러 경북대학교 AI융합교육대학원에 출강 중이시며 교육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장상현 박사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교육데이터센터를 맡고 있는 장상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네, 오늘 제가 저희 캐리스는 어디에 위치한지 알고 계신가요? 대구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구에서 오는 시간이랑 서울서 오는 시간이랑 비슷해서 제가 서울에서 차를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고즈넉한 이곳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교육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에 힘들 줄 모르고 달려왔습니다. 네, 오늘 근데 큰 주제하고 저한테 주신 주제하고 좀 타이틀이 다른데요. 이 AI 기반 맞춤 학습 지원을 이제 저한테 주셨는데 큰 타이틀은 이제 국가 데이터 허브와 교육 데이터에서 오신 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신 이제 기업이나 전문가 중에 이제 교육 쪽 뭐 어쨌든 비슷한데 교육 파트에 더 오리엔트 되어 있는 기업이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네. 그리고 이제 아예 교육 플러스 IT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십니까? IT만 하시는 기업. 예. 지금 뭐 반반인 것 같은데요. 네. 같이 그러면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교육 데이터는 이 앞에 있는 맞춤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수집도 하고 관리도 하고 분석 활용도 하니까 관련성이 이제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컴퓨터 교육 학회 때 교육 데이터에 대한 정의하고 현재 현황 그리고 수집 방법, 뭐 현재 이제 공개되고 있는 수준 이런 것들은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또 일부는 여기에 이제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줄이거나 스킵을 하고 외적으로 아마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부의 교육 데이터 통합 시스템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국가 단위의 교육 데이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학습용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학습 데이터가 생성되고 관리가 되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요 두 가지를 어떻게 이제 국가 단위에서 수집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현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교육을 그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교육 쪽 파트에서 좀 서스테이너블하고 성공적인 그 기업을 만들려면 이 교육 철학, 뭐 요즘은 그 기업들이 기업 가치라고 하죠. 이 가치가 그 명확해야지 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에서는 그냥 그 예를 들면 IT의 그 순수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목적 자체로 사업을 시작하면 오래 가지 못하는 사례들을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 먼저 왜 이 IT나 ICT를 교육에서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기업에서 어떤 솔루션이나 이런 툴들을 개발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맞춤 학습을 여러 가지로 그 용어를 쓰는데 저 이제 우리 이옥화 이사님도 이전에 저랑 그 국제적인 활동들 좀 많이 그 하시고 계시고 저도 이제 같이 했었는데 가장 많은 그 국제적인 용어로는 사실은 이제 퍼스널라이즈 러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맞춤 학습을 퍼스널라이즈드 러닝으로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어상으로는 뭐 커스터마이즈드 러닝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이 어댑티브 러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한테 그 퍼스널라이즈드 러닝하고 어댑티브 러닝의 차이를 그 물어봤어요. 그 차이는 이제 누가 주도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학습자가 주도를 하게 되면 퍼스널라이즈드 러닝이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서포트를 주도적으로 하면 어댑티브 러닝이다.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GPT도 그런 그 답변을 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전부터 그 어댑티브 러닝은 좀 관심이 있어서 그 정리들을 했었는데요. 이게 그 맞춤형 학습에 보시면 이게 그 이제 위키에서 그 정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 뭐 지식백과에서 IT 용어 사전에서 정의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정의하는 건 되게 그 협소해요. 그냥 그 학습 수준과 스타일만을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위키 이제 글로벌한 정의를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뭐 컴퓨터 알고리즘을 그 활용하고 여기에 그 관련된 그 분야는 컴퓨터 사이언스, AI, 그 다음에 그 뭐 심리학, 그 뇌과학, 뭐 이런 그 전반적인 그 학문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 학습 데이터나 행정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학습자의 뭐 그 아까 뒤에서 보셨던 그 수준이나 이 스타일,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정서적인 그 데이터까지도 그 학습 데이터에 포함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심리학이라든지 뭐 뇌과학 이런 데까지도 그 영역을 확대할 수가 그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 뭐 정서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이 있을까 뭐 하지만 앞으로는 더 정서적인 그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미래 전략을 짜신다면 기존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에서 쌓여지는 데이터 플러스 학습자의 정서적인 데이터까지를 고려하게 되면 신사업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은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쪽으로 계속 좀 연구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에듀테크라는 용어를 쓰고, 또 정책적으로는 디지털 교육이라는 정책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교육 정책을 여기 이 표를 보시면 매 정권마다 정책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정책명도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 국가 정책의 방향이 유비쿼터스 코리아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만든 정책이 사실은 뭐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유러닝이라는 정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이러닝이라는 정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B 정부 때 스마트 코리아 때문에 이제 스마트 러닝이라는 정책이 있었죠. 그때 우리 협회장님이 이 스마트 러닝을 진두지휘를 하셨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큰 이런 정부의 ICT 정책 방향이 없어서 제가 정의하기로는 너무 이제 기술에 의존해 와서 교육이 혁신해 왔다라는 자성의 목소리로 정책을 반성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바텀업으로 해서 교실의 변화 이런 것들을 주도했었거든요. 뭐 교사 동호회들이,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꾸로 교실 이런 것들이 이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에듀테크나 이 교육정보화가 그동안은 변방에 있었어요. 저희 이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1996년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이 교육의 핵심으로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가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전 국민이 이제 원격 교육을 경험한 시기에 이제 교육의 ICT나 이 디지털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일상화되고 필수화되는 그런 상황에 또 우리 현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면서 데이터와 AI를 강조하고, 교육부에서도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최고 중요한 교육 혁신의 아젠다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교육 정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많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한계라든지 지역적 한계, 시간적 한계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AI를 왜 이제 교육에 또는 데이터를 교육에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이미 2018년에 미국의 우리나라 교육과정 평가원 같은 곳에서 앞으로는 이런 우리가 기존의 교육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게 교육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했었는데, 이런 시간을 줄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또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수자가 시간을 쓰는데 그것도 AI한테 맡기고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늘리라는
그 권고안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 거꾸로 교실을 기반으로 해서 대학에서도 전달식 교육은 거의 이제 줄이고 그 PBL이라든지 아니면 뭐 액션 러닝이라든지 그 문제를 그 직접 해결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이 AI 기술들이 지금 그 교육에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기업들이 뭐 이런 그 인식 기술, 음성 인식, 영상 인식, 또 뭐 자연어 처리 이런 그 인식 기술을 그 활용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또는 뭐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행정 쪽에서는 이런 자동화 혁신 쪽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도 뭐 기사가 났지만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뭐 생기부 작성할 때 몇 개의 키워드를 넣게 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뭐 그런 그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런 솔루션들이 국내에도 몇 개 있거든요. 뭐 이런 그 자동화 또는 뭐 생성 혁신을 그 해주고 또 그 대화 학생과 그 교수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기 위한 소통 혁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 에듀테크를 교육에 접목하는 가장 그 좋은 방식이 그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실제 교육에 이 에듀테크가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그 연구 결과와 기사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고 실제 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육 전반의 그 ICT를 활용하는 에듀테크가 아니라 어떤 뭐 컨텐츠를 활용한다거나 뭐 이런 단편적인 부분을 그 이야기해서 좀 연구 결과도 그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그 이런 그 에듀테크를 활용하게 되면 교육에 상당한 혁신과 그 효율성을 그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혁신들을 우리가 실제 그 AI를 사용하게 되면 가능하게 되고요. 그 오늘의 이제 그 주제인 그러면 이런 그 사실은 AI가 활동을 하려면 기반이 되는 게 이제 플랫폼에 쌓여 있는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분류되고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 이미 지난번 시간에 좀 그 안내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그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통해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교육부도 그 디지털 교육 기획관이라는 그 독립 부서를 만들어서 그 적극적으로 추진을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 교육 데이터를 이 교수 학습에 쓰는 데이터 그리고 행정 통계 데이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뭐 규모를 뭐 얘기를 해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뭐 그 제안 요청서도 뜨고 저희가 설명회도 했으니까 뭐 공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먼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그 교육과 관련된 유관 기관 또는 부처 또는 그 산하기관 이런 곳에 그 산발적으로 이제 생성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하는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약 900억 정도의 그 규모로 현재 그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그 학습 데이터를 생성 관리하는 사업이 약 한 1,000억 원 정도 규모로 이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학습 데이터와 행정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걸 이제 다 그 동시에 하기가 그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는 그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국내 민간 출판사가 직접 그 사업에 참여해서 데이터 디지털 교과서도 만들고 데이터도 직접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같이 지금 하기 어렵고, 물론 이제 하면서 데이터가 이제 그 인터오퍼러블리티 상호 운영될 수 있는 표준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그 사업을 통해서 국가의 데이터 그리고 특히 이제 교육 데이터들을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MS 관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데이터의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또 여기 모이신 분들이 데이터가 왜 그 중요한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손가락 안에 드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 할 수 있는 기반도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이제 또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매년 그 LLM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육 분야에도 LLM을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GPT의 그 문제가 출처도 없고 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신뢰되지 않은 정보를 학생들한테 줬을 때 오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용 LLM이 필요하다고 이제 저는 보고, 또 정제된 데이터들을 아마 이제 최근에 공개된 MS의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개인 단위 또는 작은 조직 단위에서도 LLM을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개인적으로 수직 관리하거나 조직적으로 수직 관리하거나 국가적으로 수직 관리하는 게 제일 베이직이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협회에서도 좀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가져야 될 게 데이터에 대한 표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좀 넘겼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런 데이터, 지금은 이제 데이터지만 이전에는 사실은 콘텐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콘텐츠는 여러 기관들이 만들게 되면 그걸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교육 분야에서는 사실은 이제 데이터의 공유가, 콘텐츠의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육에서는 많은 콘텐츠, 잘못 만든 콘텐츠도 교육에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능한 한 좀 공개해서 공동으로 활용하자, 이런 게 이제 OER이라는 활동이 있었거든요. 2002년도에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또 MIT나 하버드 대학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교육부나 이제 캐리스에서도 사실은 이 콘텐츠에 대한 공유에 그동안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캐리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듀넷이라는 것이 교육용 콘텐츠를 공동으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앞으로는 이
맞춤형 학습을 하려면 콘텐츠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학습자가 활동했던 데이터들이 쌓여서 그걸 이제 학습 분석하는 이런 그 데이터, 그 콘텐츠를 포함한 데이터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는 공유 체제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왜 이런 표준도 그 많이 연구를 하고 실제 기업이 콘텐츠 표준을 적용해서 콘텐츠도 개발을 했냐면 니즈가 있었어요. 니즈가 그 예를 들면 그 우리가 17개 시도교육청이 있는데 각 시도교육청마다 이제 예산을 들여서 만들면 중복해서 만드는 것들이 많아지나요. 물론 이제 많으면 좋죠. 근데 이제 예산이라는 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역할을 나눠준 거죠. 뭐 A 교육청은 국어, B 교육청은 영어, 수학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이제 예산적인 그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공동으로 그 활용을 그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표준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그 학습 분석을 한다거나 AI를 그 사용을 하려면 데이터를 공유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국가에서 그러니까 기업은 데이터 수집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그 디풀정이 그 하고자 하는 목표 중에 그 두 번째가 데이터를 그 공개해서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업을 만들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하겠다라는 게 또 디풀정의 두 번째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정부는 가능한 한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서 공개를 해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사실은 교육 쪽에서는 그 알림이 서비스라고 해서 그 초중등은 이제 학교 정보 공시, 그 다음에 대학은 그 대학 정보 공시, 대학 알림이, 그 다음에 뭐 평생교육 쪽도 그 저희 이 EDSS를 통해서 데이터가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데이터 공개 슬라이드가 좀 빠졌는데요. 예, 그래서 공시를 통해서 데이터가 많이 공개되고 또 거기에 이제 그 API를 저희가 이제 무료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학교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가져가서 뭐 플랫폼에 넣을 수도 있고 뭐 앱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몇 가지 만약에 그 더 필요한 정보들은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 개방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우리나라만의 추세가 아니라 이미 그 미국에서 그는 그 유치원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아예 그 종단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공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영국도 우리는 지금 그 서열화 때문에 이런 학업 성취도라든지 뭐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은 많이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더 많이 공개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정부나 교육부의 스탠스는 학업 성취도까지도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교육청 저희가 이제 그 아까 EDS라는 것을 통해서 그 지역 단위까지는 그 성적을 공개해 왔어요. 근데 이제 연구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그 뭐 서울교육청, 뭐 대구교육청, 광주교육청 비교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 아래 내려가서 좀 더 그 지역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단위까지는 좀 그 알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그 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연구용으로는 개인 정보 아니 개인까지 비식별 조치를 해서 공개를 할 그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뭐 R&D 조직에서 연구를 한다면 그런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게 교육 행정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만들고 있는데 현재 한 올해 상반기 또 늦어도 뭐 하반기쯤에는 시범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저희가 좀 역점을 두고 있는 거는 거버넌스.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직은 기존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거버넌스 체계를 지금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서로 이제 교환할 수 있는 표준을 가지고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더 그 니즈가 많을 수가 있거든요.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내 데이터를 다른 데서 쓸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그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필요한 그런 그 표준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과거에 그래서 이제 이 국제적인 표준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원 에듀텍이라고 하는 과거에 IMS라는 그 글로벌 컨소시엄이 그 기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콘텐츠 뭐 LMS, LCMS 만들 때 저희 캐리스가 그 IMS 코리아를 운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지금 그 원 에듀텍이 그 데이터 표준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보면 학습자 이력 인증 데이터.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는 그 디지털 배지 이런 그 표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저희가 이제 그 과거에 IMS 코리아 운영했던 것처럼 협회가 뭐 그 원 에듀텍과 그 관계를 맺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그 표준 활동이라든지 그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그 호환이 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뭐 협회에서 해주시면 저희도 그 좋은 그 자원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기관은 사실 이제 그 예산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뭐 예산이 쭉 그 지원이 되면 가능하지만 어느 때에 따라서 예산이 뭐 늘었다가 또 줄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지속 가능성은 민간이 더 그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 기본적인 그 표준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올해 배포를 할 예정인데 그거와 관련된 그 현장의 그 의견이나 뭐 표준에 대한 그 니즈 이런 것들은 계속 그 민간에서 활동을 해주시면 서로 민관 협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BI라고 해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이쪽 그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생들 그 배치하는 거를 그동안 수작업으로 해왔어요. 그 연구사님, 장학사님이 그 어느 학교 어느 반에 몇 명 배치하고 이런 것들을 엑셀로 이렇게 수작업을 해왔는데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가져와 가지고 분배하는 거라든지 또는 그 분배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자동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좀 경기도에서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 싶어가지고 전국으로 이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특수교육 현황도 그 현황 수준에서 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특수교육 시설까지도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그 현황을 알게 되면 정책에 반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화라든지 BI 쪽의 사업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예정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그 AI를 도입한 그 교과서가 될 텐데, 그래서 지금도 그 뭐 OECD라든지 그 월드뱅크, 유네스코 이런 데서 한국이 지금 이 개발되고 있는 사항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그 데이터 시스템 이것도 사실은 뭐 유네스코라든지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그 만들고 또 표준화되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군요.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ODA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개도국에서 그 EMIS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 나이스라든지 또 에듀파인,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 시스템, 교육 데이터 통합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에디슨이라고 그 명칭을 정했거든요. 뭐 이런 그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이제 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뭐 AI 디지털 교과서는 벌써부터 그 외국에서 보고 싶어 가지고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뭐 이렇게 개발하고 또 그 하지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발판을 정부가 만들어 드렸으니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그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전 그 질문으로 제가 받았던 것 중에, 그러면 이 디지털 교과서를 하게 되면 이게 국가 단위의 데이터 허브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만들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학습자 데이터가 어떻게 그 유통이 될 거냐에 대한 질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원 에드텍에서 그 표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그 마이크로 단위의 데이터하고 매크로 단위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단위로 그 수집해야 될 데이터, 그 다음에 지역 교육청 단위, 또 학교 단위로 데이터를 그 수집 관리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특히 이제 이 국가 수준에서는 아까 그 학습 성취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어느 지역에 그 기초 학력이 부족한지 뭐 이런 것들을 정부가 사실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그 수준이라도 정부가 모니터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이게 개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시도 간의 그 비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정책적으로는 이제 연구 목적이나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필요해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이제 그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그 이 통합 대시보드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I 디지털 교과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쨌든 그 AI를 쓰려면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 그 학습용 데이터를 모아서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들 또는 뭐 출판사 이런 데서 데이터를 학습해서 뭐 알고리즘을 만들고 뭐 교과서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부분도 정부도 그 모아는 주지만 거기에 대한 학습 그 기술이라든지 또는 그 알고리즘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민간의 역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우리 오픈 소스로 뭔가 개발을 할 때 그 애드인 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럼 정부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이런 그 플랫폼이 그 만들어지게 되면 기업이 그 만든 API든 또는 솔루션이든 플러그인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교과서가 그 AI 디지털 교과서가 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에 대한 세부 기능에 대한 구성도가 그 되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대학 분야도 지금 데이터들을 많이 그 대학 내에 그 수집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장 그 중요한 게 이제 국가 단위로 그 이런 데이터를 그 만들고 있는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이 행정 데이터는 개인 민감 정보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교육부의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제 그 접근하거나 이제 보안을 강화한 그런 그 형태로 지금 구성이 돼서 저희가 그 개발을 하고 있고, 이 디지털 교과서는 민간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를 민간 클라우드에 넣어요. 그러나 이제 C샵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를 그 사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의 정형 데이터가 이제 행정 데이터이고, 이 디지털 교과서에는 뭐 이미지, 영상, 그다음에 학생들 활동한 데이터, 이런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엄청난 그 용량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게 되고, 다만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데이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은 그럼 민간이 이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뭐 오남용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리해서, 그러니까 기업이 활용하는 데이터하고 교과서를 통해서 그 생성된 데이터를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요구를 해서 이쪽은 보안을 좀 더 강화를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예를 들면 이제 국가 단위의 데이터 허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또 협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은 게, 저희 이제 교육 데이터 센터도 올해 좀 역점적으로 그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결합을 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행정 데이터 중에 그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학업 성취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알고 싶은데 결합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연구 목적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3법이 그 바뀌면서 그 연구 또는 기록, 통계용으로는 그 결합이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런 그 연구나 또는 이런 쪽의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걸 이제 그 결합해야 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장에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또 파악을 해주시면, 그게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정부가 하고, 또 기술적으로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민간이 하고, 그걸 다시 이제 그 민간이든 또는 대학이든 연구소든 이렇게 환류시키는 그런 그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협회가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뭐 이제 교육 데이터가 활성화되려면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제도적인 부분은 뭐 저희 정부 사이드에서 그 노력을 할 거고요. 거버넌스라든지. 그러나 이제 이 니즈가 그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는 그 기업 간의 데이터들을 그 활용해야 되고, 또 그 역량 있는 그 기업 또는 분석가 전문가들이 좀 많이 배출이 되어야 또
활용이라든지 니즈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부는 또 그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회가 그 또 이렇게 그 보급하거나 저 인력을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역량 강화 시켜주는 연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해주시면 이게 이제 민관 협력이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올해 사실은 올해가 아니라 그 이번 정부가 100만 그 디지털 인재 양성의 그 국정 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0만 명을 양성하려면 사실은 저는 그 다른 그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 데이터 처리를 하는 데이터 리터러시 이게 뭐 저도 이제 컴퓨터 전공했지만 그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그 응용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응용단의 리터러시에 아직은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리터러시를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협회나 또 민관 협력하게 되면 좋은 사례들도 나오고 국가적으로 디지털 역량 또는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처음에 이제 맞춤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에듀테크 또는 뭐 디지털 교육, 데이터, 교육 데이터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교육적인 현황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이 점점 우리 그 교육에서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그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하고 그 인공지능이 명령 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크게 분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교육을 통해서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내리는 우리 그 인재를 키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